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선거제도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을 잘 다져놔야 되니까 오늘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선거제도 첫 번째,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선거의 4대 원칙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배웠는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4가지를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통 선거. 자, 보통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통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으로 이때 보통의 기준은 일정한 연령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때 보통의 기준은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통 선거에 반대되는 단어는 바로 제한 선거입니다. 우리 그리스 시대 때 여자 노예 외국인 제한됐고 근대 때는 여자 노동자가 제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제한이 반대말이라는 거. 자,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재외국민 선거제도. 이 단어의 뜻은 현재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선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업무상, 출장상, 유학의 문제로 현재 외국에 있는데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는 바로 뭐냐면 선상투표제도. 선상투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보통선거냐면 현재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선거를 하면 물론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외국에 급한 용무가 있어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고, 선상투표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무슨 용무로 인해서 배 위에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배 아래,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를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 위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평등 선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투표권이 없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제도는 바로 투표를, 일정한 나이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선거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제도는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의 반대말은 차등선거가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 차등하지 않게 1인당 한 표씩 행사하는 게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 표의 등가성.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 한 표의 등가, 가치도 동등해야 된다. 이 등가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 표뿐만 아니라 한 표의 가치도 동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B라는 지역. A라는 지역엔 100명이 살고 있어요. 이 100명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고, B라는 지역은 5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1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A, B 지역에서 어느 지역 국민이 억울할까요? 화가 날까요? 어딜까? 바로 B 지역 국민들이 화가 날 겁니다. 뭐야, 너네는 100명이서 1명을 뽑는데 우리는 5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꼴랑 1명밖에 안 뽑아?
자, 제가 만약에 B지역에 살고 있다면 야, 우리는 너네보다 인구가 5배나 많으니까 우리 5명은 뽑아야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경우 A지역도 한 표, 100명에서 각각 한 표, B지역도 500명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한 건 맞지만 A지역과 B지역의 표의 가치는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야, 1인 1표는 맞지만 표의 등가성,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다르네. 자, 그럼 표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A지역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한 명을 뽑았고 B지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뽑았죠. 원래 똑같이 가자면 5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5명 이렇게 쪼개가지고 뽑는 게 맞겠죠. 그쵸? 자, 여기서 A지역의 사람은 B지역의 사람보다 표의 가치가 5배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지역보다. 그 다음에 B지역은 A지역보다 더 많이 뽑았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뽑았죠. 대표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의 가치가 A지역 사람들보다 5분의 1배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율을 볼 때 A지역과 B지역이 1대 5 정도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B지역이 5배가 높은 게 아니라 B지역이 5명은 뽑았어야 되는데 1명밖에 못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의 가치가 5분의 1밖에 안 된다. A지역은 이 지역보다 5배나 더 많은 사람을 뽑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1인 1표도 중요하지만 표의 가치도 동등해야 된다. 자, 누군가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에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B지역 사람들이 저희 너무 억울해요. A지역은 1명인데 저희도 적어도 5명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맞네, 네 말이 맞아. 이거 헌법 불합치야. 헌법 불합치. 잠시 유지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지죠. 헌법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지역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1대5 너무 심했어. 앞으로 1대2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표의 등가성이란 개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직접 선거. 내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은 간접선거 또는 대리선거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 2개 보통과 평등선거에 반대되는 제한과 차등선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체 땅이 넓고 원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한번 그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대통령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다는 점. 결론은 직접과 간접은 어느 거 하지? 어느 게 우리나라에 맞을까라는 선택의 문제고 위에 2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통과 평등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번째는 비밀선거입니다. 내가 선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반대되는 표현은 공개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던 굉장히 어려운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0년 전까지 1인 1표를 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 1표에서 1인 2표를 행사하는 제도로 바뀌었죠. 1인 1표에서 1인 2표. 자, 이게 왜 바뀌게 됐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1인 1표 할 때, 자, A라는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인물인 갑을 뽑았어요. 갑을 뽑았어요. 인물. 저 사람 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꼭 저 사람 뽑아야지. 라고 해서 A가 투표장에 가서 갑을 뽑았습니다. 갑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은 수시 정시처럼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죠. 비례대표는 정당에 뽑히는 건데 자, 이 갑을 뽑게 되면
이 갑을 뽑게 되면 이 당시에 갑이 속한 정당인 A가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뽑힙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A는 큰 불만이 없어요. 큰 불만이. 왜냐하면 나 갑도 좋았는데 갑이 속한 A 정당도 너무 괜찮아. 잘 됐다. 이 A는 큰 불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좋겠다. B라는 사람이 투표장에 갔는데, 자, B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투표했습니다. B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B가 고민이 많아요. 나는 얘는 괜찮은데, 나 이 사람은 괜찮은데, 나 을이 속한, 나 B 정당 너무 싫은데, 나 미치겠네. 나 을이라는 인물은 좋은데, 을이 속한 나 B 정당 너무 싫어. 그런데도 내가 뽑은 을 때문에 B 정당이 같이 뽑혀버리네. 짜증나. 라고 된 거죠. 이렇게. 우와, 속상하겠다. 나는 갑도 좋고 A당도 좋은데 너는 싫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가 난 B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합니다. 나는 을은 직접 뽑았는데 B는 내가 원해서 뽑은 게 아니라 을 때문에 뽑힌 거잖아요. 난 B를 직접 뽑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는데 저 4개 중에서 나는 B라는 정당을 직접 뽑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제도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돼요. 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겼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본 C가 이런 말을 합니다. C, 야, 너는 그나마 나아. 왜? 야, 나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인물, 나 병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병이 무소속이야. 무소속이라 함은 정당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정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야, 그나마 A도 1표, 2표. 물론 원했든 원치 않든 1표, 2표. 야, 너네 둘은 그나마 2표를 행사한 격이지만 나는 내가 뽑은 사람이 무소속이잖아. 나는 아예 정당에 투표할 기회가 난 아예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 둘은 2표를 행사한 거지만 나는 1표밖에 못했단 말이야. 라고 C가 또 화가 나서 같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 C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는 2표를 행사했지만 난 1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C는 이러한 제도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맞네. 현재 1인 1표 제도는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1인 2표로 이 사람은 선거장에 가게 되면 좋아. 네가 원하는 인물에 1표 뽑아. 그래서 이 인물이 바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네가 직접 원하는 정당을 뽑아. 그럼 이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뽑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왜 1인 1표에서 1인 2표 제도로 변했는지, 어떠한 선거 원칙을 위배돼서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거의 기능. 자, 선거의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선거의 기능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죠. 나 저 사람 좋아. 난 이 사람 좋아. 그러면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겠죠. 나 국민들한테 뽑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 선거는 우리가 뽑은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통제라는 말 다소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 통제는 뭐냐면, 자, 통제. 어떤 사람을 내가 지난 선거에서 뽑았는데 일을 너무 못해. 4년 뒤에 나 저 사람 뽑았는데 일도 못하고 국민을 위하지도 않고 안 되겠어. 나 이번에 저 사람을 선출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거나, 와, 나 저번에 저 사람 뽑았는데 일 너무 잘해. 와, 나 이번에도 저 사람 또 뽑아줘야지. 제 신임.
이렇게 선출하지 않거나 다시 뽑아줌으로써 이 대표자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통제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표자들은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치를 할 수 있겠죠.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 A정당이 환경에 대한 공약이 많네? 나 이번에 A정당 뽑아줘야지? 또는 와, B정당이 국민 복지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잖아? 이번엔 B정당 뽑아줘야 되겠다. 라는 국민이 현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고 이제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선거와 관련된 아주 까탈스럽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은 직접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